장사와 사업 모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돈을 버는 일입니다. 돈을 버는 일, 결국 장사와 사업의 본질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의 경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수입이 제로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장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빨간 날에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평일에도 손님 끊길까봐 문을 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프기라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만큼 일을 해줄 조력자가 없어서 문도 열지 못해요.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달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버립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라면 미리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서비스를 응대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식음료를 취급하는 점포라면 레시피가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어 있을 것이고, 그 레시피를 토대로 누가 만들어도 일정한 수준의 맛을 보장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음식점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한 가게에는 2대에서 3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역에서 알려진 맛집이라고 합니다. 레시피 또한 대를 이을 가족한테만 전수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날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들어간 정성과 노력에 걸맞게 맛이 아주 훌륭하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이 식당에 가기 위해서 줄을 지어서 서 있어요. 반면에 다른 한 가게는 일부는 완성된 시판 소스를 활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맛은 그냥 그럭저럭 먹을만 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SNS 홍보, 마케팅, 가게의 분위기, 근무자의 친절도,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메뉴 관리 방법 같은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1호점, 2호점 계속 늘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합니다. 앞에서 본 한 곳은 장인 정신이 들어간 찐 사장님, 그리고 다른 한 곳은 가게의 확장성에 중점을 둔 사장님. 맛과 고객의 충성도는 당연히 찐 사장님 가게가 높을 거예요. 근데 과연 돈은 누가 더 많이 벌고 있을까요? 지금 장사 혹은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실제로 고민하고 진행한 방식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식당이든 카페든 소매점이든 혹은 다른 무언가가 되었던 우선 프랜차이즈로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로 시작해야 되는 프랜차이즈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내가 굳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되었던 간에 개인 가게를 계약부터 오픈까지 한 바퀴 돌려본 사람들은 분명 알 수 있을 거예요. 오픈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첫 번째로 상권조사, 인테리어 컨셉, 메뉴판, 가격, 홍보 전단지, 오픈했을 때 오픈 행사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정해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처음 해본 사람들에겐 너무 어렵고 모르는 점 투성일 거예요. 반면에 프랜차이즈는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대신해 줍니다. 물론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에요. 비용을 지불하지만 내가 하나씩 알아보는 그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AS까지 모두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는 모두 정착하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고 성공했고, 그 성공 노하우를 프랜차이즈라는 명목으로 공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제쳐주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내가 겪어야 할 검증의 시간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피자집을 오픈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아무리 피자를 도미노, 파파존스보다 맛있게 만든다고 해도 만약에 제가 처음에 불타는 피자집이라고 해서 피자집을 오픈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아마 안 올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오겠어요? 심지어 누군가가 오더라도 그 고객은 내가 이탈리아식 피자를 만드는지 미국식 피자를 만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검증받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프랜차이즈는 어떨까요? 오픈하고 간판만 걸면 바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가게에서 팔고 있는 피자를 이태리에서 유학한 사람이 만드는지,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이 만드는지, 아니면 피자를 생판 처음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드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 궁금해하는 손님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맛에 대한 기대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장사를 시작하거나 사업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야 할 실패 사례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망할 위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 레시피, 운영 방식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투자자도 있다. 그래서 도전해보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개인 업장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망해도 여러분이 타격이 없다면요. 또 이 부분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 매장으로 2개, 3개까지는 어떻게든 나를 갈아놓고 심지어 가족까지 갈아넣으면서 어떻게든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게가 4개, 5개, 10개 이렇게 늘어나면 개인 매장 관리가 될까요? 아니요, 오픈 자체가 힘들 거예요. 그렇게 늘려나가는 것 자체가. 반면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애초에 다점포를 위해서 설계된 매장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내듯이 오픈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변경, 업종 추가도 다른 것 대비 쉽습니다. 어차피 어떤 업종을 선택하던 모두 다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방식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프랜차이즈 오픈만 하면 바로 사업화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해줄 최고 책임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매장이 개인 매장이라면 이거를 관리할 책임자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모두 같은 브랜드로 오픈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업종이 추가되는 순간 관리가 불가능해질 거예요. 가족 말고는 믿기도 힘들고 내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반면에 프랜차이즈는 말 그대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잘 따라서 관리해줄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연 90억을 벌고 있는 미국의 사업가 맥그레이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대부분의 창업자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하는 값비싼 실수를 한다. 이것이 바로 90%의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이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레버리지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버리고 자동화할 수 있는 건 자동화하고 위임할 수 있는 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위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비용보다 더 가치가 높은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이 사업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 장사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프랜차이즈를 창업해야 안정된 수익도 얻고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시작해서 음식점, 제과점, 치킨집, 호프 이런 식음료 업종도 공부 좀 해봤고 이거 말고도 프랜차이즈 PC방, 스터디 카페 이렇게 불리는 자본형 창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었어요. 프랜차이즈 PC방, 스터디 카페 이런 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거는 내 옆에 혹은 인근에 나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면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내가 시설비를 뽑기 전에 경쟁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나마 엑시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경쟁업체가 내가 엑시트하기 전에 들어온다면 고스란히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업종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창업 전에 시장 조사를 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보다 내가 하나 더 추가하거나 인테리어를 더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세게 들어옵니다. 내가 먼저 성공하면 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식음료 업종,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거겠죠? 이런 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점바점, 점포 바이 점포, 점포마다 맛이 다 다르다는 거죠.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백종원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내꺼 내먹이라는 콘텐츠를 알고 있을까요? 백종원 선생님 본인이 브랜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찾아가서 점검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최근 문제가 발생한 거는 홍콩 반점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본사에서 아무리 동일한 재료를 납품하고 동일한 레시피를 교육을 하더라도 이거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걸 잡아내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무이자 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숙련도 그리고 매장의 활용만으로도 맛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이런 거를 두고 백종원 선생님께서는 똑같은 라면을 끓여도 엄마가 끓인 라면과 내가 끓인 라면, 누나가 끓인 라면 모두 맛이 다르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배워서 하나의 매장 혹은 믿을 수 있는 조력자 한 명이 더 있다면 2개 정도까지는 내가 해볼 수 있겠지만 더 늘려나가는 건 맛의 유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누가 판매하더라도 맛이나 결과가 바뀌지 않고 내가 잘 되고 있어도 나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은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다 완성품 형태로 매장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없어요. 서울에서 파는 새우깡, 부산에서 파는 새우깡 맛이 서로 다르던가요? 아니에요. 똑같죠. 물론 편의점에서도 즉석조리 식품이라는 카테고리로 피자, 튀김 종류, 치킨 이런 거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취급하는 편의점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취급한다 하더라도 매출의 아주 일부분만 차지할 뿐입니다. 또 내가 잘 되고 있더라도 편의점은 편의점 간의 출점에 대한 자율규약이라는 것 때문에 일정 거리 내에서는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경쟁점을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지자체마다 거리 차이는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100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서울에서 1000만원 파는 GS25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곳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다른 브랜드 편의점 뭐가 있을까요? 이마트, 세븐 이런 것들이 GS25와 브랜드가 다르다고 할지언정 오픈할 수가 없어요. 바로 나만의 독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적인 측면도 한번 봐볼까요? GS25, CU, 이마트, 세븐 모든 편의점 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PB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주는 각 매장마다 매장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관리자를 고용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지킬 수 있도록 근무자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취급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만 만들어서 배포하면 돼요. 이런 가이드라인만 존재하다면 어떤 브랜드로 확장을 하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의 최대 단점은 수익이 나는 편의점을 찾기 힘들다라는 점이에요. 편의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사장이 알바보다 못 벌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고 매출이 낮더라도 고정비가 낮아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편의점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편의점 수익 계산과 관련된 영상은 오른쪽 상단 위에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저는 장사와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얼만큼 직원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이후에 나는 얼마나 더 가치가 높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편의점보다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지는 못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발견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도전할 거예요.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편의점 중에서는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수익이 없거나 심지어 적자를 보는 매장도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 창업이 쉽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편의점 쉽게 창업하면 쉽게 망합니다. 최소한 내가 이점하고자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거주하는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그러면 얼마를 팔 수 있는지, 내가 얼마를 팔면 얼마를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매출 편의점 창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매출 편의점을 창업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고매출이 나와줄 만한 신축 현장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축 현장이란 신축 아파트, 신축 오피스텔이에요. 물론 지식산업센터, 빌라단지, 공장단지 이렇게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는데 초보가 가장 실패 확률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축 아파트, 신축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입니다.
찾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필터를 아파트 분양권 혹은 오피스텔 분양권이라고 필터를 거신 다음에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의 수고스러움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정리한 전국 입주권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